자, 이제 그 214페이지에 이제 중개실무 총설 부분부터 일단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중개실무란 이게 뭐예요? 중개실무라는 것은 자, 일단 중개실 출발점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중개의뢰계약, 즉 중개계약, 즉 뭡니까? 의뢰하지요. 그걸 접수받음으로써 출발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중개 완성이 되면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이제 중개 업무가 중개실무 종료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출발점은 중개계약이고 종료되는 시점은 중개 완성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중개 실무는 원칙적으로 완성시 종료되지만 어떻게 돼요? 거래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거래 완성이란 잔금 지불이죠. 잔금 지불 시점까지 선관주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실무로서 존재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나 이제 계약 이행과 관련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라든가 일방 대리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죠. 자, 중개 3요소는 개업공개사, 중개의뢰인, 중개대상물 뭐 하고요. 자, 이제 중개 실무의 일반적 과정을 보면 자, 중개로 접수가 되죠. 이제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또 조사 확인해 가지고 중개 활동하고 계약 체결, 계약의 완성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이제 중개 실무의 일반적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관련된 이제 총설과 관련된 문제는요 그렇게 크게 뭐 많이 출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전에 한번 어쩌다 한번 출제됐던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짚고는 넘어가시라. 자, 그 1번에 보면 다음 중 개업공개사의 업무 활동상 출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건 중개의뢰 접수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중 중개 3요소를 바르게 묶은 것은 했습니다. 중개 3요소는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중개대상물 이렇죠. 3번.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개업공개사에 관한 중개실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계약 체결 이후에 중개 실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문제 중개활동 절차, 계약 체결하고 조사 확인, 거래 조건 교섭, 계약 체결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217페이지에 중개계약과 중개업 경영하는 부분. 자, 그럼 중개업 경영 특징이 있었죠. 경영 관리를 빈곤하고 수혜자 공급자가 비노출성, 비고정성이 있고요. 자, 고객 의사결정이 유동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시장이 복잡하다. 그 다음에 중개 업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 비중이 높고 기회가 통제가 곤란하고 순수익이 유동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에서 수집하는 부분은 직접 수집 방법과 간접 수집 방법으로 나눠지는데 자, 직접 수집 방법, 호비할 방문 전화라든가 안내우편, 개업 필요연이라든가 사교활동, 광고 검색. 자, 그 다음에 공지공가 조사 시험 문제 나왔던 법입니다. 공지공가 조사 이런 것들이고요. 간접 수집 방법을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그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법무사라든가 세무사 이런 사람들로부터 의뢰받는 거죠. 자, 그런 사람하고 연결해서 오는 거. 그것이 하나의 간접 수집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중개의 접수는 자, 중개계약은 뭐예요?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사이에 자, 의뢰하고 접수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부분이죠. 자, 중개계약은 낙선계약, 그다음에 분료식계약, 쌍무 유상계약이죠. 그다음 비전형 그리고 또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판례상으로서 보면 이제 위임계약과 유사하다는 판례도 있고요. 자, 중개계약 종류. 자, 일반 중개계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루는 것으로서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의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속중개계약은 너에게만 의뢰하겠다. 그래서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개사를 정해서 그 개업공개사에게만 의뢰하는 형태를 갖다가 전속중개계약이다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독점중개계약 같은 경우는 너를 통해서만 거래하겠다 그랬죠. 자, 이 개업공개사 전적으로 중개권의 독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만 이제 거래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독점중개계약. 그러니까 전속과 독점의 차이점은요. 전속은 너에게만 의뢰하겠다라는 것이 일단은 전속이고요. 독점은 너를 통해서만 거래하겠다. 이것이 독점이다. 그거 차이점을 여러분들 구분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중개계약은 개업공개사 여러 개업공개사 같이 중개해 주는 거죠. 순가중개계약 같은 경우는 의뢰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게 거래됐을 때 그 차액을 개업공개사가 취하는 것이 순가중개계약이다. 자, 순가중개계약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투기조장, 가격 조작의 우려가 있고 자,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중개사법 위반이라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중개사법 위반이 되죠. 그러니까 순가중개계약은 중개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 서면화 유형화에 따른 장점이 있죠. 자, 일단 부동산 거래의 자주적 통제 기능이 있고요. 유통시장이 정비되고 근대화되는 기능도 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투기도 예방하는 기능도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중개계약서 작성 방법. 자, 중개계약서는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가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 별지 14호 서식이죠. 현재 219페이지를 보세요. 이거는 일단은 그 의뢰인이 개업공개서에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서식이었죠. 그리고 요청받은 개업공개서는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는 그런 거였죠. 그럼 이런 일반 중개계약 관련해서 자, 의뢰 의무사항과 과백 권리 의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일단 을은 개업공개서고 갑은 의뢰인이죠. 개업공개사 을은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갑은 어떻게 된다? 이 계획에도 불구하고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의뢰인은요, 이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코 끼는 거 아니다라는 거 조심하라 그랬죠. 그리고 또 확인 설명 의무를 이해하는데 협조할 의무도 있고요. 유효기간은 몇 년, 몇 일, 며칠. 그러나 이제 3개월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중개보수 몇 프로, 몇 원. 유일표는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중개보수 실비 과다 순행했으면 차액 환급하고 확인 설명 소홀해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액 배상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통작성에서 서명 또는 서명 및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서명 또는입니다. 서명 또는 날이 나는데 자, 일반 중개계약서는 개업공개서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3년간 보관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뒷면에 보면 220페이지에 이제 권리 이전 요구와 취득력 그 일반 중개계약서 뒷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전료에 보면 매도, 임대, 그 밖의 사항 나오고요. 소유자 및 등기 묘의 나오고 중개대상으로 표시, 권리관계 나오죠. 거래 및 규제사항과 그다음에 공법상 제한, 중개의 금액 쭉 나오는데요. 자, 특히 은행융자, 자, 중개대상 표시 부분에서 은행융자 권리금 제세공과금 또는 월 임대료 보증 관리비, 권리금과 관리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런 기재란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취득령에는 희망 물건, 종료,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이것들이 기재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방법을 보죠. 전속중개계약서는 자, 이 전속중개계약을 처리하면 이 서식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지만 된다 그랬고요. 이걸 몇 년간 보관 3년간 보관하라 그랬습니다. 요걸 갖다가 만약에 위반하면 요때는 어떻게 된다? 업무정 처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의뢰 의무사항과 갑의 권리 의무. 을은 개업공개서고 갑은 의뢰인이죠. 자, 을은 갑에게 2주일의 일회상, 업무처리사항 통지하라 그랬죠. 여러분 전속중개계약 부분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7일 이내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는데 공개 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서로다가 통지하라라고 했고요. 다만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리고 공개 비공개 여부를 일단 체크하도록 하고 있고요. 확인 설명 의무로 성실히 이행하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의 권리 의무상으로서 자, 유효기간 내 을 외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해서 거래한 경우라든가 을이 소개한 의뢰인과 그 의뢰인 있죠? 그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나서 즉 개업공개서 배제하고 나서 직접 거래했습니다. 그러면 전속계약 위반이 되죠. 그러니까 전속계약 위반이니까 위약금을 갖다가 하는 거죠. 위약금은 자, 그가 지불해준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게 되고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는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자, 소요한 비용을 지불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걸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설명 의무를 이해하는데 협조하라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면 유효기간은 몇 년 며칠, 중개보수와 관련된 부분과 손해배상 책임 그 밖의 사항은 일반 중개계약서 내용 똑같고요. 두통작성에서 서명 내리나고 나서 이것도 서명 또는입니다. 미시 아니고 서명 또는 해서 보관하는데 이거는 3년간 보관하는 의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뒷면 내용은 전속 중개계약서 뒷면 내용은 제가 안 넣는 이유가 일반 중개계약서 뒷면 내용과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는 똑같으니까 뒷면 내용은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다 똑같이 일단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한 특징 분석이 있네요. 자, 셀링 포인트라는 거 있죠.
자, 셀링 포인트라는 것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을 뭐라 한다? 셀링 포인트라 그런다 그랬죠. 자, 그걸 판매 소고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부동산의 세 가지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있더라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로서는 이제 권리의 진정성이라든가 공법상 제한 사항들, 이 공법상 제한이 없어야지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으로서는 가격, 임료, 투자 가치 등이 있고요. 기술적 측면으로서는 시설, 설비, 시공, 동선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셀링 포인트 특징. 자, 부동산이 지닌 셀링 포인트는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인공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것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의뢰마다 셀링 포인트가 어떻게 돼요?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이나 현장 안내 시 이런 셀링 포인트를 활용하게 된다 그랬죠. 자, 이제 광고와 관련된 부분은 자, 점두 광고, 우편 신문, 방송 쭉 광고, 노벨트 광고 나오는데요. 두 가지만 일단 설명드리죠. 나머지는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고, 점두 광고는 점포 앞머리에 광고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사무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세요. 점포 앞에 유리에 이렇게 뭐 매물 정보를 이렇게 붙여있는 거 있죠. 그거를 점두 광고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노벨티 광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 다 갖고 있죠. 라이터. 근데 요즘 라이터 사면 저 배 아프다 그러죠.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저게 기념품이라 그러나요? 그걸 받는 거 있죠. 왜? 뭐 요즘들 뭐 식당 가도 뭐 라이터 주고 그러죠. 거기 보면 그 라이터에 상호하고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죠. 이 라이터라든가 그다음에 잿더리라든가 열쇠고리 이런 데다가 상호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배포하는 거, 이걸 갖다가 노벨티 광고라 그래요. 자, 그 의미만 파악하면 되고요. 자, 이제 중개심리와 크로징 하는 부분. 자, 중개심리. 중개심리 아이다 원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아이다 원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론에서 나온 부분이다라고 하는데요. 개업공개사가 물건을 접수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그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눠졌다. 자, 주목 단계는 자, 점두 광고를 통해서 물건을 알리는 단계다. 어텐션 이제 주목 단계죠. 흥미 단계는 그 광고를 보고 의뢰인이 이제 문 열고 들어옵니다. 와가지고 지금 뭐 설명하거나 자, 설득하는 단계. 의뢰인은 질문하지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설명을 설득하는 단계. 설명을 설득하다 보니까 이거 한번 사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때를 뭐라 한다? 욕망 단계라고 그러고요. 자, 이제 욕망 단계에서 이제 계약 체결을 시도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한다? 행동, 액션 단계로서 거래 계약이 체결되는 단계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를 보죠. 자, 이제 크로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이제 점진적 확인법이라는 부분을 보면 이 점진적 확인법은 고객이 안심하고 일단 이야기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이 바로 점진적 확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평수를 원하느냐, 지역 어느 부분 지역을 원하느냐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점진적 확인법이고, 자, 계약전제법은요 주로 AID 원리 중에서 D단계, 즉 욕망 단계에서 주로 하는 건데, 자, 고객이 일단 한번 사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들면서 막 갈등하는 과정이죠. 그때 딱 계약서 들으면 자, 합시다 라고 하면 일단 계약이 얼떨결에 체결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부분선결법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자, 어떤 부분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뒤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뒤로 돌리고 합의가 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성사시켜 나가는, 합의가 되는 것부터 최종적으로 합의시켜 나가는 것을 부분선결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또 세부선결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장단비교법인데 이거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는 거죠. 하나는 자, 거래 목적은 장점을, 저 거래 비교되는 물건은 단점을 설명함으로써 장점에 눈이 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장단비교법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많이 아니지만 셀링 포인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 놓으시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224페이지에 이제 문제를 보죠. 1번에 보면 다음은 점포 입지 요인 중에서 중개사무소 입지에 관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부동산의 유동성 정도예요. 유동성이 없다면 아무리 인근사가 번영하거나 상권이 발달돼도 잘 안 되겠죠. 유동성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2번에 보면 다음 중개계약 특징을 나열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계약은 뭐예요? 분료식 계약이고 유상계약이죠.
쌍무계약이고, 자, 리을의 비전형 계약입니다. 비전형 계약. 그 다음 위임계약은 유사하고, 유상계약이죠. 무상이 아니고, 요물계약이 아니고, 자, 요물계약은 아니죠. 그건 낙성계약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리을, 비읍, 시읒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3번에 보면 다음 중 리스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자, 리스팅이란 것은 뭐 광해 개념으로 중개물건 대장에 기재하는 거, 직접 출판법, 간접 출판법이 있죠. 중개를 의미하다는데, 자, 4번에 보면 자, 개업공개사의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이잖아요. 리스팅은 시작 출발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4번에 중개의 접수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이제 순가중개계약은 국내사법령 위반될 수 있는 중개계약 유형이고요. 자, 리스팅의 획득은 일반 상품의 구입, 진열 같은 영업의 출발점이라고 그러고 있죠. 공지공가 이것 또한 리스팅할 수 있는, 공지공가 조사를 통해서 리스팅할 수 있다. 이게 직접 수집 방법이죠. 자, 4번에 보면 중개 접수 시 개업공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개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 지금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에 보죠. 다음은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에 따른 장점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그 2번에 보면 우량한 중개 물건을 다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서면화한다는, 서면화는 문서라는 거죠. 문서화한다고 해서 우량한 물건을 다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아니죠. 그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6번 문제를 보죠. 거래정보망을 이용한 공동중개 장점을 설명한 것이다. 자, 대상물 선택 용이하고 중개활동 능력성을 높이고요. 관심 집중이 신속하죠. 그 다음에 광고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갖다 정감지킬 수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 정착되는 건 아니죠. 다만 전속 중개계약이나 독점 중개 정착되어야 정보망이 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죠. 자, 7번에 보면 부동산 중개 과정을 나타내는 아래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요. 딱 보니까 이거 뭐냐면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통한 공동중개 형태 이용 절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거리가 가장 먼 거 에스크로 영역, 에스크로라고 하는 것은 이행대행업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이행대행업과 관련된 부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2번 뭐 정보망 정보 공개하고 전속중개 활성화되고 협동체계 구축하고 IT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에스크로 영역 확대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8번에 다음 중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시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했는데요. 자,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2번을 보면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중개 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할 수 없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자, 중개계약 체결하면 중개대상물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개사 의뢰할 수 있다. 코 끼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그걸 여러분들 조심해서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9번 문제를 보죠. 개업공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서 및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하려고 한다. 옳은 설명은 했는데요. 자, 1번에 보면 요청력이 일반 자, 여기서 전속 중개계약 시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하여야 하나 의뢰인이 요청인 경우 일반 중개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하여 개업공개 서명 날인하는 경우 등록장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은 등록된 장 사용해야지만 됩니다. 이것도 중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서명 어떻게 된다? 또는 이렇게 되죠. 또는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는 거고 등록된 장 사용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일반 중개계약서의 경우 중개의 내용을 명확히 이야기하여 의뢰인이 작성 요청해야 한다. 자, 작성 요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는 것이지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리죠.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중개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개업공개서 이를 3년간 보관해야 된다 그러는데 자, 일반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관 의무가 없어요. 전속중개계약서만 있죠. 자, 5번은 일단 유효기간 3개월 내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공통된 내용입니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자, 10번 문제로 보죠. 공제사법령상 개혁공제사가 토지 매각을 전속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전속중개계약서상에 기록할 내용이다. 다음 사항 중 틀린 것은 했는데요. 자, 지금 1번, 2번, 3번, 4번은 지금 기록할 내용들에 하나 들어가죠. 근데 5번에 보면 의뢰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자, 거래 가격 및 개혁공개사 의뢰인의 의무사항 부분 나오는데요. 자, 거래 가격이 아니라 중개의뢰 가격이죠. 자, 지금은 거래 가격과는 상관없는데 의뢰받는 거니까 이거는 거래 가격이 아닌 중개의뢰 가격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잡아내기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11번 문제를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 및 전속 중개계약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그 3번에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 및 전속 중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하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별도 약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를 보죠. 12번에 보면 다음 중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은요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고 니은은 경제적, 디귿 경제적이죠. 리을 법률적이네요. 자, 그 다음에 미음도 법률적이네요. 그 다음에 또 매매가 하향 조정 이거는 경제적이죠. 자, 그 다음에 시읒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부분이네요. 이응 경제적이고 지읒이 이건 법률적이죠. 그 다음에 가격 더 높여받을 수 있다 경제적이죠. 그러니까 법률적 측면은 기억, 리을, 미음, 지읒 이렇게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를 보죠. 부동산 셀링포인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4번에 보면 시공의 질, 기초공사, 저렴한 매도 가격은 대표적인 기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다. 시공의 질, 기초공사는 기술적, 자, 시공의 질, 기초공사 기술적이죠. 저렴한 매도 가격은 경제적 이렇게 되죠. 자, 14번 부동산의 셀링포인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했네요. 자, 3번에 보면 부동산 가격 및 임료 수준의 적정성, 그 다음에 건물의 동선 등은 경제적 측면의 셀링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가격, 임료 수준의 적정성까지는 경제적인데요. 건물의 동선과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도 여러분들 좀 조심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다한 셀링 포인트는 매수자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의 제시 효과를 떨어뜨릴 수 너무 장점을 많이 설명해도 탈이다라는 부분이죠. 15번 문제 보면 개혁공개사가 설명한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에 대한 연결로서 가장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그 1번에 뭐 아파트 하면 동선, 조망 이러는데 자, 여기에서 가장 옳은 것이죠. 동선이나 조망권.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배우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죠. 창고시설은 교통 이런 것들이고 단독은 쾌적성이라든가 입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농지는 농업용수라든가 비옥도 이런 것들이고요. 자, 1번이 일단 가장 옳은 것이네요. 16번 부동산의 중개활동 중 셀링포인트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했는데요. 자, 5번에 보시죠. 공법상 이용 제한 사항과 거래기소 사항이 있다면 법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에 해당한다. 공법상 이용 제한과 거래기소가 있다면 이건 오히려 법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가 아니다. 단점이죠. 셀링포인트는 장점이죠. 이건 단점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17번 문제. 다음 중개대상물에 대한 특징 분석하는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에 주택, 아파트, 대지의 특징이 한계가 명확하다. 자, 개별성을 가지기 때문에 한계가 다양하게 나타나죠. 이게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자, 조경, 전망, 말공기 이것도 하나의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요소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개된 선호권 일반적 특징과 개별적 특징을 한꺼번에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죠. 합리적이죠. 자, 주택 입지에 대한 특징을 분석할 경우 가장 우선시되는 건 배우지다. 주택은 하나의 쾌적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의 기술적 측면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하는 경향을 갖죠. 그 다음에 비읍의 자, 특성 개별성의 감으로 특징 분석을 달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자, 생활 양식 수준 파악하는 것도 부분석 대상이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 리을, 미음 이렇게 되죠.
자, 다음 중 18번 중개업 경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것 되는데요. 자, 경영관리는 빈곤, 수요자, 공급자, 비노출성, 비고정성, 고객 의사의 유동성, 부동산 시장의 단순성은 아니죠. 복잡한 거죠. 그 다음에 중개업무도 어떻게 돼요? 다양하게 나타나고 인사관리 비중이 높고 기획 통제가 곤란하다. 순수익이 유동적이다. 그리고 리을, 미음, 이응이 일단은 특징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19번 문제를 보면 그렇죠.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경기순환주의를 감안하여 적정한 중개활동 수집해야 한다. 다음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4번 하향후퇴 시장에서는 가소유자의 구매 의욕을 자극할 수 있는 광고를 한다. 하향후퇴 시장은 오히려 장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점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가소유자가 아니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중개행위를 해줘야지면 되겠죠. 20번 중개 활동에 있어서 AIDA 주의, 관심, 욕망, 행동, 원리와 크로즈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했는데요. 자, 3번에 보면 욕망 단계는 고객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로 고객의 흥미가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구입욕을 높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욕망 단계는 자,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는 뭐예요? 이거는 I 단계, 인트레스트, 흥미, 관심, I 단계죠. 자, I 단계에서 흥미를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구입 욕망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I 단계고요. 욕망 단계는 이미 이제 이거 한번 사볼까 욕망이 올라가는 단계를 일단은 D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번에 대한 설명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다? I 단계, 인트레스트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까지 하면 이제 그 중개 계약과 관련된 중개업 경영과 계약과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다음 시간은 234페이지에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서 작성 실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